자, 그럼 이제 이런 청소년의 그런 관계 문제의 어려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상담자로서, 이 상담의 방향을 잡아야 되나, 그걸 한번 단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살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또 뭔가 이제 신체화를 나타난다는 거, 증상이라는 거 보여진 거. 그 이면에 이제 그 심리적인 구조를 봤다면은 상담자가 이거를 아버지의 죽음의 뚝이 먼저 무너져서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원인이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은 다루려고 그러면 뭐가 이제 같이 동반이 되냐면은 이건 너무나 큰 상실이에요. 자기 삶에 아주 큰,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댐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댐을 보수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뭔가 보조적인 것이 있어야 댐이 건설이 되어져요. 상담에서 개입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이 댐은 다시 이게 건설해서 하려고 그러면 조금 후반부에 다루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사를 할 때도 옆에 환경 정리를 싹 하고 깨끗하게 환경 정리를 하고 자재 같은 거 정비해서 이게 좀 뭐가 있냐 이런 거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조그만씩 하고 그 다음에 큰 것들을 공사를 하잖아요.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애도 상담이 첫 번째 다뤄야 될 것은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왜 이게 어렵냐면은 내담자들이 그러면 못하겠어요. 아니 해보다가 또 못하겠어 이런 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축구록에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같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담자 안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은 그 슬픔, 이게 왼손이 만약에 내가 슬픔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죄책감이 같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는 이 죄책감이 훨씬 커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아버지에 대한 슬픔이라고 이런 이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죄책감은 이제 너가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가 아버지를 지켰어야지. 너가 그러면은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이 죄책감이 너무 커버리는 거죠. 이 감정을 하려고 뭔가를 하면 죄책감이 이렇게 커서 계속 나한테 이렇게 막 그 자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해버려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너무 커버려서 이 앞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슬퍼하거나 다른 감정을 느끼기가 어때요? 너무 커버리니까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은 제일 나중에 뒤에 해야 돼요. 지금 이 죄책감이라는 게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부모의 죽음이나 이런 상실에서는 이 죄책감이 크게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초반에 다루게 되면은 못하겠어요. 그런 이제 이것들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이 슬픔에 대한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보류를 시켜놓아요. 그럼 뭘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심리적 구조를 얘기할 때 증상인데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에서는 스트레스는 어느 상황이든 간에 다 물은 새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조율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원이 지금 큰 댐인 아버지가 사라졌고 두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가 만약 이걸 뭐 악기라고 한다 그러면 악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써둘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상담에서 뭘 하냐 그러면 이거하고 내가 아버지에 대한 만약에 부분이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볼까요? 아버지하고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이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애착 대상이 두 개에서 아버지는 보류해야겠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그럼 뭘 하냐면 이가 대상 중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이 상실에 대한 부분에서 물건을 다룬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죄책감이라는 것들이 동반되어져서 항상 방해가 되어져요. 죄책감이 뭔가를 나오기 때문에 작업을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물건을 상실에 이야기하면은 물건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죄책감이 동반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상실했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도 작업이라는 거는 직접 심상으로 들어가서 여기 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해 봐라. 이런 방법도 있고, 그냥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어떻게 가졌고, 어떻게 나누었고, 이걸 언제부터 그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것도 애도 작업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상실되어진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 좋아했던 이 부분을 1차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댐이 무너졌을 때 되게 많이 휘청거렸을 것 같은데 네가 대신 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이거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전공은 못하지만은 다시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원을 조금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상실이 되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다시 이것을 기억하게 한다든지 뭔가를 해보는 방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현실에서 지금 계속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물처럼 나에게 홍수물처럼 오고 있는 그 외갓집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 현재의 삶이거든요. 그럼 이 애도의 작업과 현재의 삶을 일단 뭘 다뤄야 되냐면 이게 원인이지만 현재의 삶의 어려움을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매일 일어나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관계가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힘들어. 그럴 때 이제 나한테 요구하는 거, 압박을 주는 거 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계속 이제 그동안에 아빠가 해줬던 그 나를 이렇게 잡아줬던 그 경험, 그 대신 기능 있잖아요. 이걸 지금 이제 상담자가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일이 힘들었다. 학교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힘들었다. 다 관계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한테 이 부분을 얘기해서 상담자가 타당화 시켜주고 이 관계에서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지 해서 실질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에 대하기를 먼저 우선을 잡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죠. 상담에서. 그러면은 이제 라포가 이 새로운 상담자하고 생기잖아요. 상담자하고 생기면 라포가 형성되지 않는데 뭔가 작업을 깊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내담자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을 해 나가면서 라포를 형성한다. 그 라포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할 동안에 현재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타당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이런 것들을 인식하도록 돕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알아차림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신체화가 심하고 또 이렇게 그 신체화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몸이 이럴 때 내가 많이 슬프구나. 그래 내가 많이 이렇게 하면 힘들지. 이렇게 이제 나를 좀 인정해 주는 거. 그런 부분까지만 지금 초반에는 좀 1단계로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죄책감이라는 이 부분을 다루고 외도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먼저 다루지 않고 애도 상담을 하게 되면 계속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는 1단계가 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죄책감의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죄책감이라는 거를 죄책감을 하나 외재화해서 나의 셀프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게 하면은 이 죄책감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내담자들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이 대화 속에서 내적 대화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 내적 대화는 IFS 방법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상담자가 한 역할을 해주고 내담자가 둘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담자의 그런 자아 강도라든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담자 혼자 한 것보다 상담자가 한 역할을 내담자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내담자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죄책감이 다뤄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애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상담의 어떤 큰 그림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아까 이제 MMPI에서 말한 4, 5, 6 프로파일에서 굉장히 수동 의존적인 상태, TCI에서 SD가 아주 그 의존적인 상태에서 좀 자기의 삶을 이게 이 의존되어 있는 게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구축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상담에서의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